저는 오늘 발표해 주명은 격동의 남북관계 새로운 길입니다. 자, 지금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단 파워포인트로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이 8.15 강복절에 이른바 8.15 통일 독트린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8.15 통일 독트린이라고 그날 강복절의 기념사에는 나오지 않지만 통일부에서 설명할 때 이렇게 통일 독트린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소위 3대 통일 추진 전략이 이른바 북한에서 1964년도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3대 혁명 강화라는 것과 내용이 유사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뭐 유사해도 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당시에 북한의 통일 그 방침 전략이 올바른 것이었다면 우리가 뭐 2024년에 흉내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 당시 북한의 발표는 당시 국력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선 그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 발표한 북한의 통일 전략은 사실 남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에 남한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 이렇게 전략을 정한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지금 그 8.15 독트린 이후에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전략은 한마디로 담대한 계획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통일 정책은 선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인데 이것은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북한이 대통령은 수시로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한국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의 삼축체계 대응이 필요하다. 이거 수시로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북한테는 엄청난 군사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비해서 한미일 합동 군사력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이 한미일 군사동맹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확산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내용적으로 갖고 있고 공식적으로 한미일이 군사동맹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건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갈 점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유럽의 나토에 연대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있어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어서 북으로부터는 굉장히 위험 요소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정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은 2023년 10월 26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차 8기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가 동족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적인 교적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거 엄청난 이거 지금 우리한테 이거 쇼크로 이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발표였습니다. 2024년 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 이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이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삼천리 금수강산이라는 말은 사용 안 한다. 또 자주평화민족 대장경 이런 표현 삭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는 격동이 휘말리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28일 북미 한노회담 실패가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 남북 북미 한노이 회담은 사실은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 밑에 안보부 장관이었던 볼턴 헤거력을 보면은 그 미리 그 미국은 이 회담의 성사를 시킬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 남한이 특별하게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한 중재자, 어떤 때에 따라서 뭐 운전자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한 게 별로 없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 시기에는 지난 시기에 한 번 했던 남북 공동선언을 두 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서 15만 그런 그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엄청난 그 5천만
5천 년 우리는 함께 살았고 뭐 70몇 년은 우리 헤어져 살았다. 이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그 엄청난 그 메시지를 던져서 북한 주민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공동선언 이후에 실질적으로 후반기 이 선언을 이행한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게 저는 작용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9년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강강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남한이 아무런 그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는 2019년도 아까 저 왔다 가신 이인영 위원이 통일부 장관이 할 때 추진했던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엔사에서 그 타미플루를 싣고 가는 트럭이 전략 물자다. 이래가지고 유엔사 도로에서 못 보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추록이 전략물자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그 판단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추록이 어떻게 전략물자입니까? 만약에 추록이 전략물자라면은 하다못해 무슨 그 리어카라도 싣고 가야 되고, 이 리어카도 싣고 가는 것을 막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저 옛날에 금강산 처음 할 때 처음에 배 타고 갈 때는 동해안 한참 나가서 이렇게 그 금강산을 갔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그렇게 보낸다 그러면 그거는 유엔사의 제재 사항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보내는 의지가 있으면 보낼 수 있는데 유엔사가 막는다고 못 보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이렇게 돌변하는 거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는 그 북한의 발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없지만은 북한이 왜 그렇게 돌변했는지를 역지사지하는 그 측면에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째는 북미 대화나 합작 과정에서 남한이 한 번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내계획을 하지 못했다. 둘째는 지난 시기 수많은 공동선언이 있었지만은 그 남쪽 내부에서 남한 내부에서 실제로 이 공동선언을 이행은 하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의 금강산 강간 개성공단 이후에는 한 일이 저희들이 없습니다. 다음 넘겨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근데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전에 좀 우리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두 차례나 남북 공동선언을 한 문재인 정부가 하노이 회담 이후에 과연 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통일 외교를 제대로 했느냐 이거는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민간 통일운동도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라는 과제에서 자주의 과제에 소홀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행사를 하면서 너무 우리 통일운동 지원도 안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지속적인 남북 대화와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지만 그만큼 우리는 남남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이것도 우리가 반성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 하노이 북미회담에서 미국이 북한한테 의한 것이 CVID입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비핵화를 해야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제가 보기에 북한은 오히려 북한한테 CVID한 그런 그 보상을 약속해야 되는 북한이 대화에 나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상황은 북한은 과거에 스몰 딜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폈지만 앞으로는 저는 스몰 딜을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완전한 빅딜 이렇게 돼야 북한이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세계 정세가 다국화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효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북한과 러시아의 체결이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새로운 길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우선 새로운 길을 모색하려면은 먼저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대북 전단 살포 이런 거 진행되는 한 남북 대화에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을 활용해야 됩니다. 지금 통일부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민간 대화나 교류도 전혀 허용하지 않고 또 접촉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남북 대화 되지 않습니다. 8.15 독트린에서 남북 대화 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그나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남북 대화가 되려면 민간 교류조차도 완전히 막으면서 어떻게 남북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노선 전환을 저는 해야 된다고 해서 이건 저희 제안입니다. 이건 이거 당장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저도 재반 정권이 어렵게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통일 정책의 노선 전환을 위해서는 저는 무엇보다도 남북대화 이전에 남남대화가 중요하다. 정권이 바뀌면은 통일체가 바뀝니다. 이 북한이 남쪽을 상대하겠습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최소한도 독일처럼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이 통일 정책은 꾸준히 이어왔기 때문에 통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여당 야당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는 이렇게 해서는 저는 남북 관계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남대화가 필요해서 남남대화를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이 이 국회에서 비준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 그 21대 민주당이 그 공동선언 국회 비준을 추진했는데 잘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 회기는 반드시 그동안 그 7.4 남북 공동성명에서부터 평양선언까지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선언은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을 해야 돼.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저는 지금 남북이 관계가 바뀌는 상태에서 비핵화에 대한 대화를 요구해서는 저는 남북관계 대화도 안 되고 관계가 진척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회 전략으로 한 번 더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제시해봤습니다. 낮은 단계의 경제 기류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국과 대만이 군사적으로 계속 긴장하고 대립을 해도 중국과 대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경제를 다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이 이 코리아가 중국과 대만이 하는 경제교류, 민간교류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독일보다 중국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인데 중국이 하고 독일이 한 걸 왜 우리가 못합니까? 물론 조건이 다릅니다. 조건이 다르고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리아가 대단결하면 저는 이런 난관 다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북한과 유엔과 미국이 제재하더라도 금강산 강간도 김대중 대통령은 카토한테 미리 얘기 안 하고 다 진행했습니다. 나중에 카토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은 시야에서 힘들지 않겠지만 다음 정권은 반드시 통일 지향하는 정권이 탄생이 되어야 하고 또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이 또 집권을 하더라도 그 당시에 야당이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되버리지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지금 막혀있는 남북관계 뚫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을 통해서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최대한 앞당겨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